항쟁위기 관차 9월호 딜레마 중 정책. 재정적자와 감세의 딜레마. 케인즈주의 증세 정책에서 신자유주의 감세 정책으로 전환되던 시점에 이를 수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래퍼 곡선이 등장했다. 1974년 포드 미 대통령과 럼스펠드 비서실장, 체니 등과 함께한 석찬 자리에서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래퍼가 그린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요지는 감세 정책의 의도된 효과가 경제성장이며 이에 수반에 따라오는 결과는 정부 세수 증가라는 것이다. 고세율은 투자의욕 저하 경제활동 저하 국민소득 정체로 이어지고 정부 수입 정체의 인과관계를 만들며 저세율은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 투자의욕 상승 경제활동 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정부 수입 증가를 낳는다로 정리된다. 이기계정 논리가 정책화된 시기가 레이건 집권기다.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은 인플레 억제 위한 통화 공급 제한 감세 국내 소비 지출 통제에 의한 예산 균형 정부 규제 축소다. 레이건 정부는 부유층 세금 감면을 주된 정책으로 삼으며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면서도 대소대결 정책으로 군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를 낳았다. 무역수지 경상수지도 1980년대 본격적인 적자로 전환되며 1985년 쌍둥이 적자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동맹국과 제3세계의 재원만이 아니라 미 국민의 재원까지 빨아들였고 미국의 경제 체질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1981년에서 83년 경기 후퇴로 인해 5,700억 달러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57%는 실업자 저임금 노동자에게 흡수됐다. 1980년대 초 불황기 제조업이 대거 폐기되며 실업률이 폭등, 1982에는 약 430만 명이 빈곤 상태로 추락했다. 금리 인상, 물가 임금 인상 억제, 실업 증가에 따른 폐해는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 취약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집중됐다.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자산 소득 급증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예컨대 1982 1,48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대부분 돌아갔고 은행 등 금융업은 호황을 이뤘다. 미국 내 무역 적자와 제조업 재편은 1980년대 금융자본 세력이 이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 말살과 노동자 민중약탈의 결과다.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이자 이를 지지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레이건이 1980년 대선운동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문구다. 레이건은 이 기치를 들고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 미국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자고 연설했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이런 기치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보수주의 기치다. 레이건은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이고 수요 중시의 케인즈주의 증세 정책이 아닌 공급 중시의 감세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위기 국면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유사하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법안인 OBBB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7월 4일 트럼프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34년까지 예산 적자 2조 8천억 달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됐다. 세수는 10년 동안 4조 4,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은 국가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인상했다. 채권을 통해 재정 적자를 메꾸게 될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 총액이 37조 달러를 넘어섰고 부채이자만 연간 1조 달러며 2025년 만기 미 국채 규모만 약 3조 달러로 추산된다. 연간 재정 적자 규모는 1.8조 달러며 2023 무역 적자는 1.21조 달러로 지난 10년간 1.6배로 증가해 조 단위 달러의 쌍둥이 적자다. 한편 세계의 GDP는 지난 20년간 2.7배가 됐으나 달러 공급 총량은 5.4배로 늘었다. 달러 과잉 공급은 달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레이건의 경제정책은 전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치유, 후반기에는 쌍둥이 적자 해소에 집중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 제조업의 몰락은 이때 시작됐다.